네, 안녕하세요. 콜입니다. 오늘은 웹플로우 101은 아니고 SEO 101입니다. SEO 지식창고 1탄 개념부터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고요. 어, 네. 많이 열심히 자료가 내용이 좀 많아서 많이 준비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유튜브 채널 당연히 지금 보고 계시는 플로우 코리아에 올라갈 것이고요. 기왕 플로우 가입하실 거라면 이 링크로 가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만에 혼자서 SEO 프로젝트로 MAU 13만을 달성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어, 제가 작년에 6월부터 12월까지 작업을 해서 6월 1일에 0명이었던 방문자 수가 한 달 기준으로 13만까지 올라갔고 하루에 1.4만 명 이상 들어오는 사이트를 혼자서 구축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때 웹플로우를 사용해서 만들었고 이 웹플로우의 가능성을 좀 더 보게 된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먼저 이제 SEO가 뭔지도 모르시는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저도 이 프로젝트를 하기 전까지는 SEO가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SEO부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SEO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먼저 SEO가 들어가 있는 범주인 오가닉 마케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오가닉 마케팅이란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기업과 고객들의 유기적인 관계가 곧 마케팅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는 마케팅입니다. 그럼 SEO란 무엇이고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SEO는 결국에 서치 엔진 옵티마이즈의 약자고요.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왜 해야 될까요? 음, 광고를 하게 되면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하는지는 알 수 있는데 그 고객들이 원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보여주고 좋아할 것 같은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그 고객들을 유입을 시키는 거고, 대신에 SEO를 통하는 유입은 고객이 해당 키워드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검색을 했고 그랬을 때 내가 만든 것 혹은 우리 제품과 관련된 컨텐츠를 상위에 노출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마케팅 설계자에서 얘기하는 따뜻한 고객에 가까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한 포지션이 될 수 있고요.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신뢰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뭐 인건비와 웹플로우, 뭐 도메인 비용 정도로 엄청 저렴한 편이고요. 따라서 ROI가 좋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지속적인 비즈니스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전략입니다. 그럼 SEO 개념은 이제 알겠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크게 딱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컨텐츠 SEO. 유저가 원하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테크니컬 SEO.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그래머틱 SEO인데 이 부분은 저도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좀 개인이 하긴 좀 힘든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컨텐츠랑 테크니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컨텐츠는 사실 저 말고도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유튜브나 구글이나 네이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다루진 않고 해당 글을 링크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SEO에 대해서 좀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려볼게요. 테크니컬 SEO란 검색 엔진이 작동하는 방식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웹사이트 형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형태로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크니컬 SEO의 세계에서 가장 이걸 잘했을 때 오는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스니펫이라는 게 구글은 꽤나 전부터 있었고 네이버도 최근에 도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간단히 말하면 검색했을 때 맨 위에 이렇게 크게 추천 스니펫 정보 하면서 컨텐츠가 보이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니펫은 작은 조각이란 뜻으로 어떤 특정 컨텐츠를 올렸을 때 그 컨텐츠의 일부분을 그 키워드 원하는 유저가 찾는 것과 바로 매칭을 시켜서 상단에 보여주는 걸 의미해요. 스니펫에는 종류가 벌써 뭐 7가지, 8가지, 뭐 10가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관련해서는 여기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제 검색 결과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넘버링으로 10가지 절세 방법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이순신의 명언 이렇게 검색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리수로 나오는 게 있고,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나오는 정보성이 있고, 또 질문과 답변, 자동차 취득세 몇 %인가요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고요. 뭐 섹션 컨테이너 div 구조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 인용구 사용도 있는데 이건 제가 예전에 봤는데 이번엔 못 찾아서 못 넣었고요. 또 양질의 정보일 때 뭐뭐 뜻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위키백과 또 나무위키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 보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SEO 대충 알겠어요. 그럼 이제 어디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SEO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가에 대해서 정하는 게 필요한데요. 2023년 기준으로는 네이버가 57%, 구글이 30%, 다음 8%, 빙 6%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려면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점유율이 떨어지곤 있지만 여전히 압도적으로 1등이고, 타겟층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연령층이 조금 더 높은 곳이라면은 네이버를 통해서 유입되는 게 많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매체입니다. 그리고 구글, 플로우를 사용하기 어려우시다면 티스토리를 사용하는 것도 추천을 하곤 합니다. 다만 구글에 상위 노출이 되기가 비교적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할 거 제대로 할 거면 웹플로우로 SEO 프로젝트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웹플로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가입하실 거라면, 결제하실 거라면 아래 링크로 가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음이나 빙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컨텐츠 작성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핸드폰을의 김윤경 대표님 강의에서 좀 가져왔는데요. 매력적인 제목을 지어야 되고, 뭐 제목 패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콘텐츠 길이는 한 2,000자에서 3,000자 정도로 작성을 하면 좋습니다. 모든 컨텐츠를 2,000자에 3,000자 쓰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상위 노출시키고 싶은, 좀 힘을 주고 싶은 키워드 컨텐츠에 대해서는 2,000자에 3,000자 이상으로 집중해 쓰고, 다른 것들은 좀 짧게 써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럼 키워드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쓸 건지, 키워드 찾는 법을 얘기하기 전에 상위 키워드와 하위 키워드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상위 키워드의 예시: 수학, 음악, 주식투자, 부동산, 강남 아파트, 서울 맛집, 제주도 여행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좀 조회수가 높은 큰 키워드를 의미합니다. 하이 키워드는 이거를 좀 더 쪼개보는 거예요. 수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역삼동 수학학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또 더 쪼개보면 역삼초 수학 공부방처럼 디테일하게 조금씩 들어가는 게 하이 키워드 전략입니다. 서울 맛집이 아니라 충무로 한번 들어갔죠. 김치찌개 한번 더 들어갔죠. 거기에 맛집까지 하면은 굉장히 유니크한 키워드들이 단어의 조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주도 여행이 너무 트래픽이 많지만 구체적으로 애월로 한번 들어가고, 주차 가능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더 들어가고, 카페라는 걸로 한번 더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이 키워드를 잡는데, 이걸 왜 하냐 했을 때 새로 생긴 블로그는 키워드 경쟁력이 낮고 블로그 점수가 낮기 때문에 검색 엔진 입장에서 신뢰할 수 없는데 이걸 상위에 노출시켜줬을 때 유저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질의 콘텐츠를 꾸준히 발행하면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면 상위에 노출을 시켜주기 시작합니다. 저의 경우도
한 2달에서 3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부터야 구글에 조금씩 상위 노출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EO 프로젝트는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 바로바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블로그 차트라는 곳에서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의 키워드 경쟁력을 알아볼 수 있고요. 키워드 찾는 도구 같은 경우는 저는 키워드 마스터를 굉장히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은 관련 키워드를 이렇게 쭉 추천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블랙키위도 비슷한 사이트니까 본인에게 맞는 사이트 골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키워드 이제 위를 서비스들을 통해서 찾았으면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구글 트렌드 블랙키위 키워드 마스터에서 해당 키워드에 대해서 트래픽이 어떻게 되고 문선수가 어떻게 되고 비율이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글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색인 도구인데요. 글을 쓰더라도 노출이 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검색 엔진에게 우리 웹사이트를 알려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색인, 인덱싱 작업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 구글 서치 콘솔, 빙 웹마스터, 다음 검색 등록, 줌 인터넷 검색 등록, 네이버 검색 등록 등 정말 다양한 검색 색인 도구들이 있으니 무조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를 운영하시다가 트래픽이 조금씩 발생하고 나면은 구글 서치 콘솔이라는 굉장히 좋은 무료 툴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어떤 페이지가 인기가 있고 사용자들이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오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들 중에서 좀 더 매력적인 키워드를 찾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글을 더 작성하는 전략도 가져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다는 마음이 뭔가 생기셨을까요? 광고비 없이 13만 명을 데려온다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광고를 집행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수많은 질문이 들어오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상위 노출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스니펫 달성 노하우, 왜 웹플로우를 해야 되는지, 다른 건 없는지, 백링크라는 게 있다는데 그게 뭔지, SEO 점수가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올리는지, 라이트하우스는 뭔지, 품질 저하는 뭔지, 색인력은 어떻게 하는지, SEO 경쟁력을 비워야 키워드 잡는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지. 여기 2탄 현재 작성 중에 있다고 했는데 현재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2탄은 다음 영상에서 또 다뤄볼 테니까 1탄 잘 보시고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플로우 유튜브 코리아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해주시고요.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고 인증 메일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고리였습니다.